이렇게 바로 세운 자세, 이거 바른 자세일까요? 이상하잖아. 불편하면 움직여야 돼.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아니, 없어. 큰 수술 정형외과 가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한방익규형의 김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저를 찾아오셨을까요? 제 옆모습을 본 지인이 저를 보고 전방경사 골반이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어떤 저의 습관들이 일상 속에서 이런 제 자세들을 망쳤던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전방경사 골반은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는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오히려 앉을 때 너무 바르게 이렇게 꼿꼿이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방경사 골반이 잘 돼요. 그 상태로 오래 고정이 되면 엉덩이는 그대로 빠져 있는 상태로 일어나시는 거죠. 삐뚤다고 해서 기울었다고 해서 무조건 또 통증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서 있을 때 가장 바른 자세, 앉아 있을 때 가장 바른 자세 어떤 걸까요? 허리랑 등을 쫙 펴고 서는 게 바른 자세 아닐까요? 해부학적으로 보통 얘기를 하면 귀 위치, 어깨의 위치, 그 다음 골반의 위치, 직선안에 있게 만드는 그 선이 가장 이상적이라고는 말을 해요. 근데 사람마다 체형적인 특성은 다 조금씩 다르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깨 높이, 고개가 삐뚤어졌어요, 어깨가 삐딱해졌어요, 골반이 높이가 안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저는 바른 자세라는 것은 가장 오래 지속하기 편한 자세를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 편한 자세라고 하는 것도 오래 유지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세가 가장 좋아요. 어떤 특정한 자세를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계속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바로 세운 자세, 이거 바른 자세일까요? 직장인 분들 보면 등받이는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걸터 앉아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계세요. 근데 그 자세도 오래 하면 힘들어요. 의자 뒤까지 엉덩이를 당기시고 등받이에 살짝 기댄 자세, 그 자세가 허리가 쉴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자세도 오래 하면 힘들어. 자주 일어나 주세요. 최소한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좀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게 허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자면 좋다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잘 때 그 자세로 아침부터 끝까지 자고 있다? 이상하잖아. 불편하면 움직여야 돼. 잘 때는요, 자는 동안 계속 움직여주는 자세가 중요해요. 몸이 틀어지고 꼬이고 그렇게 변화하는 자세를 자는 동안에 가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골반이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골반이 틀어진 걸 확인하는 방법 크게 3가지만 볼까요? 여자분들은 치마나 바지가 돌아가는 걸 많이 느껴요. 두 번째로는 걸을 때 한쪽 신발만 이제 많이 달아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쪽 다리만 쥐가 나거나 근육이 뭉친다, 보행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에 골반이 틀어져 있는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디스크나 협착증, 어떤 척추 골반 쪽의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걸을 때 한쪽 발 안쪽으로만 걷게 된다거나 보행에 비대칭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좌우가 다 똑같은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요. 어느 정도 걷는 데 지장이 없는 사람은 보행, 골반 틀어짐 신경 안 쓰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거 하나하나 틀어진 거를 너무 일일이 교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 몸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내 몸은 최적화된 상태를 찾아가려고 할 거예요. 너무 그런 거에 이거 하면 안 돼, 하지 말아야 돼, 세상에 법이 너무 많아. 그럼 자세를 조정해준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용하는 순간 자세가 저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교정용 그런 의자들은 내 몸에 맞춰진 건 아니에요. 표준화된 상태를 그냥 준 거기 때문에 내가 편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돼요. 실제로 그거를 사용하시고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내 체형상 그게 편하지 않다면 맞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맞고요. X밴드 같은 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정되나요? 그거를 빼는 순간 우리 어떻게 돼요? 그럼 교정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것만 믿고 이거 하고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 대한 감각을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정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교정용 제품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세를 좋은 쪽으로 유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썼을 때 좋은 위치 감각, 내 몸이 펴지는 느낌을 기억하셔야 돼. 그거를 없어도 내 몸은 편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장비만 믿고 교정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자세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자세만 바꿔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나요? 연관관계는 있을 수 있겠으나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세가 바뀌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산모분들 배가 나오게 되면서
걷는 자세도 바뀌고 체형도 바뀌어요.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도 바뀌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면 바른 자세를 잡는 것이 훨씬 편해집니다. 바른 자세로 서면 일명 숨겨진 1cm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몸을 길게 늘리는 습관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평소에 우리는 수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체력도 떨어지고 어깨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고 실제로 척추 사이 간격들도 조금씩 좁아져요. 스트레칭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몸을 가장 길게 늘려준다. 1시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기지개 한번 길게만 펴주시면 몸이 늘어지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평소 자세에서 가슴을 열고 어깨를 내리고 머리는 위쪽을 향하게 턱은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풀었다가 가슴을 열고 턱은 당기고 척추는 길어지게, 이때 어깨는 꼭 내려주세요. 그래서 호흡은 끊어지지 않게 부드럽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작을 하나 추가하면 팔을 위로 들고 손등이 닿으면 가슴이 펴진 상태에서 그대로 날개를 접는 느낌으로, 날개뼈를 모아주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내려서 몸에 붙이시고요. 이렇게 펴주세요. 척추를 바로 세우면 그 숨었던 척추의 1cm를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잠깐의 스트레칭이 몸을 길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혹시 다리가 길어지는 방법 없나요? 다리가 길어진다. 없어. 큰 수술 정형외과 가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른 자세를 위해 어떤 치료나 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의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 치료는 침 치료하고 추나 치료라고 하는 일종의 교정 치료가 있어요. 치료의 목표는 틀어진 부분, 한쪽으로 과하게 긴장된 부분이나 약해진 부분을 찾아주는 데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 내 몸의 위치 감각들을 다 근육이나 관절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살다 보면 잊게 되죠. 그래서 비대칭으로 넘어가는데 그것들을 다시 활성화시켜주고 내 몸에 기억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수기를 이용하는 도수치료나 추나치료 같은 방식으로 내 몸을 바른 자세로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걸리냐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몸이 받아들이는 능력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레슨 받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운동을 배우거나 악기를 배운다 그러면 보통 주 1회, 2회를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 몸에 배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10회 내지는 한 3개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했을 때 그 정도 대체로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몸에 편안해지고 익숙해지는 데까지가 100일 또는 10회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해요. 추나치료는 일단 보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추나치료하고 침치료 하시면 보통 4만 원 중반 후반 이렇게 나오세요. 뭐 운동치료를 또 따로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들마다 뭐 적게는 뭐 3만 원에서 많게는 2, 30만 원까지도 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PT랑 비슷해요. 그냥 운동적인 측면으로만 갖고 갈 건지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필요한 부분에 탁탁 들어가는 거죠.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세 교정법 한 가지 알려주시겠어요? 모니터 보시는 분들이 거북목, 일자목, 부분 등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선 따라 한번 해볼게요. 당당한 느낌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해요. 가슴 오픈하시고요. 턱을 살짝 당겨주세요. 정수리는 하늘을 향하는 느낌으로 길게 당겨주세요. 어깨를 으쓱 하시는데 어깨가 귀 약간 뒤쪽을 향하는 느낌으로 당겨주세요. 3초에서 5초 정도 어깨를 으쓱 해주세요. 그 다음에 툭 떨어뜨리세요. 그러면 어깨가 뻐근한 느낌 느껴지시죠?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빼고 있거나 숙이고 있는 자세에서 뒷목이 늘 스트레스 받아 있어요. 그 부분이 제자리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가슴을 오픈하시고 밑에서부터 천천히 뒷목을 향해서 올려볼게요. 이때 고개가 이렇게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로 넘어가지 않게끔 부드럽게 고개가 넘어갈 수 있게끔 조절을 해보시는 연습을 해주세요. 뒷목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부분들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록데스크 한번 해주시면 좋거든요. 록데스크 워낙 많아서 주변이. 목 주변 근육들이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후두하근, 뒷목에 있는 뒤통수하고 목하고 연결된 부분에 있는 양쪽으로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많이 긴장이 돼요. 지속이 되다 보면 경추 아래쪽에 경추 5번, 6번, 7번 쪽에 있는 관절들이 많이 움직여야 돼요. 과도한 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손상에 취약해지는 분들이에요. 뒷목이 굳지 않게끔 늘 평소에 마사지를 해주신다거나 너무 많이 굳었을 때는 침치료나 교정치료, 또 추나치료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후두하근은 이 뒤통수 머리뼈와 목을 연결해주는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목을 뒤로 젖혀보면 근육이 이렇게 척추 길이끈이 나오고
그 바깥쪽으로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깊숙한 곳에 후두하근이 있는데요. 한방에서 혈자리로는 풍지혈이라고 부르는 혈자리입니다. 이 부분을 깊숙하게 들어가서 지그시 마사지 해주시고요. 또는 가볍게 끄덕끄덕 한 동작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좌우로 돌리고 끄덕끄덕 턱을 당겨서 뒤통수가 뒤를 향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끄덕끄덕 회전시키고 지그시 꾹 누르고 놓아주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날려주는 한방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한방 입기형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